전국에 쏟아진 극한의 호우로 전국 13개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불교계도 복구를 위한 지원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사가 기금 3천만 원을 쾌척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긴급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태고종도 종단 내 사찰 수해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취임 후 첫 종무회의를 주관한 상진 스님은 수해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혁신과 화합을 위한 종단 기조에 따라 각 부서에 책임 있는 종무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법의 관점에서 보는 불교 명상을 주제로 포교 정책 연찬회를 열고 사찰의 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동체를 위한 명상 발전 방향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정책기획단 첫 번째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 대학의 불교 학생의 구성과 지원을 위해 교구별 전담대학을 논의하는 한편 9월 워크숍 방향도 설정했습니다. 뉴스인뉴스 오늘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명 스님을 초청해 대학생 전법의 중요성과 방향 계획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복구를 위한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조계사가 가장 먼저 성금 3천만 원을 쾌척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긴급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 전체에 쏟아진 극단적 호우로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3개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또다시 이어질 폭우와 태풍에 빠른 복구가 시급한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복구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태풍이 아닌 장마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와 이어질 태풍 전에 빠른 복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습 피해 지역 말고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데서 피해가 많은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좀 피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다음 달 정도 되면 태풍이 또 많이 올라오고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현장을 방문해 성금과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하고 성금이나 피해 물품도 좀 전달할 것 같습니다. 지연 스님은 사찰을 비롯해 전국에서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에 희생된 분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미패도 백중기간이 돼가지고 법당에다 저희도 모시고 49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조계사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도회와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어제부터 긴급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아픔을 겪고 피해 수재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긴급 구호단을 파견해서 한 이틀 동안 이제 현지 조사를 했고 국가나 이제 놓치는 부분들을 정신적인 위로라든가 구호 물품 이분들한테 긴급히 뭐가 필요한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피해가 집중된 경북 예천군과 충북 청주 오송 지역에 18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단은 현황 조사에 이어 피해 주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며 정신적 피해 치유 활동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태고종도 종단 내 사찰 수해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28대 총무원장 취임식 후 첫 종무회의를 주관한 상진 스님이 수해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혁신과 화합을 위한 종단 기조에 각 부서에 책임 있는 종무를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어제 공식 취임 이후 첫 종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부실장의 업무를 보고받은 상진 스님은 혁신과 화합을 위한 종단 기조에 각 부서에 책임 있는 종무행정을 당부했습니다.
태고종이 진보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번에 이 진법회에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종단의 새로운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북과 충북 지역의 종단 사찰 수해 피해 파악과 지원 방안 등 종단의 빠른 대응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총무원은 한 차례 전국 사찰의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현장 방문과 복구를 위한 모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지역에 그 재난이 발생했는데 태고종 및 종도 사찰을 빨리 파악해서 각 교구 중무원과 협력을 하여 빠른 복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집행부의 안정화의 순풍을 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제28대 집행부는 업무의 연속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통합과 이관, 지방 종무원의 역할 강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교무부와 통합을 하는 걸로 하셔서 그 교무부 업무나 모든 부분들을 지금 확대하시고자 합니다. 태고종의 교무부나 모든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욱 발전하고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화합에 우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소고발 사건이 보면은 종도 간의 불협화음을 서로 지방에서 그를 못 참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데 어찌됐든 사건이 들어오면 사안을 살펴서 종도들이 화합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이제 규정부가 되도록. 특히 태고종만이 가진 전법사 제도를 특화해 포교의 틈새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입지가 된 분들도 많고 또 거기다 더해서 정말 그 불교에 귀의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정법을 통해서 다가가는 정말 그런 제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둥근 원탁에 마주 앉은 제28대 집행부의 각 부실장은 종단 발전과 대사회적 역할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이 포교원이 전법의 관점에서 보는 불교 명상을 주제로 포교 종책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명상이 무엇인지 전법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사찰 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공동체를 위한 명상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인 불교 명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2003년부터 이어온 포교종책 연찬회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명상은 특히 종교나 특정 지역에서 전유물이 아닌 현대인의 보편적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명상 중에서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신 불교의 명상이 모든 명상의 뿌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연찬회는 주제별로 3부에 나눠 진행됐습니다. 1부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 2부 사찰의 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례, 3부 공동체를 위한 자비 실천으로 불교 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원광대학교 오용석 교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명상이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을 개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명상 속에는 현 인류 문명을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동국대학교 황수경 박사가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을 위한 명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도자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막상 온갖 비즈니스가 넘쳐나는 일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사물 또는 객체로 보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포교원이 진행하고 있는 불교 명상 프로그램 개발 상황과 불교 명상 지도자 양성 과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명상, 특히 불교 명상을 활용해서 전법을 할 것인가, 명상 전문가분들과 총무원 스님과 미팅이 쭉 진행이 됐어요. 그때 이제 나온 부분이 보면 명상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그리고 K명상 프로그램 개발 논의, 국내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 조계종 포교원은 명상의 뿌리가 불교에 있고 그 안에 담긴 인류 문명의 치유력을 개인 수준에서 사회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연구를 통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식 이후 쉴 새 없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집행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이 첫 번째 연석회를 열고 불교 학생의 구성과 지원을 위한 교구 본사별 전담대학을 논의하고 9월 예정된 전법위원회 워크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에 활력을 더할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한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제 대학생 전법위 집행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은 동국대학교에서 첫 번째 연석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법위원회가 올바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큰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1차 연석회의의 주요 내용은 각 교구별 지원대학을 구성해 대학의 불교 학생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건으로 이뤄졌습니다. 불교 학생회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전국의 대학들을 각 교구 본사가 담당해 불교 학생회 구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국 400여 개 대학 중 불교 학생회가 운영 중인 학교는 58개에 불과해 한 교구가 1년에 최소한 1개의 불교 학생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 본사의 해당 대학에 대한 논의를 좀 거쳐야지만 목표가 뚜렷해질 것 같아서요.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지금 요 순간에는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좀 대략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과제입니다. 참석한 각 교구 본사별 전법팀장들은 교구 권역 내 대학교들을 체크하며 지원 대학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도교수 전법단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교구별 지원대학 선정을 넘어서 지도법사 선정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불자가 어떤 수준까지 가면 대학생 불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부를 것인가에 대한 인재상을 먼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놓고 거기에 필요한 지도법사의 역량이라든가 지도법사의 역할이라든가 이것을 스스로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9월 예정된 전법위원 워크숍을 구체화했습니다. 1박 2일간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워크숍은 권역별 전법위원 토론을 중심으로 불교 학생회 운영 사례 발표, MZ세대에 대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8월 24일 동국대에서 워크숍 준비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자원과 추천을 통해 TF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돈관 스님은 다음 달 28일 이웃종단 대표를 초청해 대학생 전법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의에 앞서 돈관 스님을 비롯한 전법위원들은 2023 국악환연학 축제를 위해 동국대에서 연습하고 있는 11개 대학 국악합주단을 방문해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 6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미래세대 포교 활성화와 전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명 스님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이 한국 불교의 중추이자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 대학생들의 포교와 전법 육성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9년 11월 11일 33대, 34대 총무원장 역임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이제 상월 결사 해주이신 해봉 자승 큰 스님께서 천막 결사를 끝내고 또 2020년에 동아사 봉사까지 자비순례, 2021년도에는
송강살 출발해서 또 해인사 통사 거쳤던 삼보사찰 순례. 올해 이제 인도 순례를 마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생이 살아나야만이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네.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종립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요. 또 뭐 종립학교는 동국대도 있지만 각 대학이 있고 또 대학을 다니다 군대도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순환적 체계적인 어떤 연결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난맥상을 좀 원활하게 좀 체계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또 각 본서나 스님들 또 지도 교수가 한 팀이 돼서 이 대학생 부피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지휘 속에서 출발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정예하를 증명으로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고문을 맡고 계신데요.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어르신 종정예하를 저희가 증명으로 모시고 있고요. 또 지도위원장으로는 올의장 대종사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을 지도위원장으로 모시고 또 이제 자문위원회 4개 전법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도법사 전법단, 지도교수 전법단, 대학생 전법단, 일반인 전법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불교하고 의학대를 특수분야 전법단 이렇게 5개 정도 전법단으로 지도법사 스님은 약 370명 정도가 이쪽을 받았고요. 지도교수 전법단으로는 교수님들인데 55명이 그날 이쪽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체의 전법단인데 70명 정도가 이쪽을 받아서 또 일반 제가 분들이 약 72명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570명 정도 분들이 7월 6일 날 상월결사 전법위원회 전법단 위원으로 이쪽이 받게 됐습니다. 네, 출범식에서 자승스님은 위원 대표 한 명 한 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만큼 그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국 불교가 사느냐, 다시 중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도 불교처럼 역사적으로 사라져 가느냐, 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사항이다. 이 불교 꺼져가는 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법이 이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대학생 청년 불교가 살아나야만이 불교 감소가 아닌 불교 증대로 또 출가자 감소도 출가자가 더 늘어나는 이런 반전의 계기가 대학생 불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확고한 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스님과 또 신도분들 또는 교보사님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힘을 함께 다 모아서 이렇게 살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출범식에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통해서 고문 자승스님은 전법위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역설하셨는데요. 이 부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전법은 한국 불교의 보배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사회로 온전하게 진출해야 하는 부단과 성장의 목적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더욱 값지다는 확신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학생들과 기존 불자들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수행과 보살행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직접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낀 감정이라든지 또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동국대학교 중강당이 생긴 이래로 스님들이 400여 명이 이렇게 참여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좌석이 부족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열기가 넘쳤고요. 그 열기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한국 불교 이기다. 그리고 전법이 정말 한국 불교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저희 상월결사 해봉 자성 큰 스님께서 역설했지만 이제는 성불이고 수행보다는 전법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성불합시다 보다는 분철법 전합시다 라는 것이 우리 인사말로 하자 할 정도로 돼서 그날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결연했고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에서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걸 지도하고 있는 지도 교수님들의 어떤 협조와 또 함께 하려는 어떤 의지, 그리고 대학생들이 교합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방법들을 네. 제안해 주시고 또 스님들께서는 그 대학생이 좋아할 수 있는 법문이나 프로그램을 네. 잘해서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행과 법회나 내용들을 잘 만들어 가야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대학생 불자분들이 또 요즘은 또 아르바이트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요. 그 학생들이 그걸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장학제도나 어쨌든 재정적인 어떤 부분도 대학생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할 수 있는 데도 당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 이제는 한 분 한 분의 어떤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맞춤형 어떤 원하는 어떤 방식에 조금 더 세심하고 준비된 대학생 전법과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대학생 불교는 살아난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9월에 전법위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만이 그 대학생들이 반응이 좋고 대학생 자체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잘하는 그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잘하는 곳에 지도법사님이나 지도 교수님들의 사례 어떤 것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집회 그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그 방향과 또 내용과 계획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1박 2일이 굉장히 짧을 수 있지만 네. 심도 있게 구성해서 잘 진행한다면은 네. 대학생법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내용들이 그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고 충분한 답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국 불교의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또 중흥의 밑거름이 될 대학생 전법위원회에 거는 또 전국 불자들의 기대와 또 관심이 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불교를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한국 불교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기를 이제는 누구가 아닌 각자 모두가 그런 이기를 느끼고 한국 불교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대학생 청년 불자 이런 법회나 모임에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는 것은 불교 열기를 불어넣고 또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활발한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법 전합니다. 예.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400여 개 대학 중 불교 학생회가 설립된 곳은 58개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교구별 1년에 1개 불교 학생회 설립을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목표대로 된다면 대학생 포교는 물론 한국 불교의 중흥도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